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여러분. 자, 한국 자산, 한국 주식, 부동산은 여러분 우리가 웬만하면 많이 갖지 말고 미국 주식이나 미국 자산을 많이 모아야겠다. 달러 자산을 모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주식 유튜버들은 말씀을 안 하시는데 지금 한국을 보면서 왜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되나? 그거를 너무 많이 느끼고 있다. 물론 한국이 이렇게 망하지 않고 잘 나간다 해도 미국 주식 투자해도 뭐 돈 벌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만약에 한국이 망하면은 우리가 미국 주식을 투자하고 있었다 생각하면은 오히려 더 크게 수익을 볼 수가 있다. 뭐 슬프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라도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자, 오늘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3월 출생아 수가 발표가 됐는데 2만 명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0.7%대 급락, 첫 0.7%대 급락. 이 0.7이 뭐냐면 200명이 결혼해서 70명이 낳고 70명이 9명인가 이렇게 2세대 만에 그렇게 200명이 뭐 9명까지 줄어드는 게 지금 0.7의 출산율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냐? 이거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된다. 출생아 수가 이렇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애들이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애들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 경제 규모가 축소한다는 얘기고 인재들이 줄어든다는 얘기고 혁신은 없어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53개월째 쉼없는 인구 감소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지난 3월 출생아 숫자는 19,669명. 그래서 쭉 보니까 2만 명 밑으로 하회를 하고 있고요. 사망자 숫자는 2,205명, 오른 지금 31,160명에 이른다. 그래서 자연 증감으로 하니까요. 마이너스 11,491명으로 53개월째 자연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감소 폭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감소하는 증가 추세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점점점 우리나라 구조가 그리고 경제 구조가 점점 축소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인구 감소, 경기 수축 그러면은 우리나라 한국의 주식과 부동산 자산 가치가 당연히 하락을 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회사에 있어도 젊은 신입사원들이나 젊은 인구들이 많이 들어와야 회사에 우리가 뭐 나이 드신 분들 죄송하지만 저거 꼰대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계속 관례처럼 내려왔던 안 좋은 악습이나 이런 거를 신입 사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그런 거를 의견을 내고 해소하고 쉽게 말해서 혁신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기업이든 아니면 사회든 그런 신입 사원들이 많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신생아가 줄어들었으니까. 그러면은 계속 우리나라는 안 좋은 대로 계속 하겠죠. 계속 늙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경쟁사회잖아요. 다른 일본이나 아니면은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에게 당연히 뭐 제조업이든 어떤 산업이든 다 따라잡힐 수밖에 없겠죠. 이미 따라잡혔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래가 지금 불투명하고 미래가 좋아질 이런 여건이 안 되니까 빨리 우리가 여유 있을 때 연금 저축이나 ISA, 퇴직연금 다 동원해서 비과세 혜택 얻으면서 미국 지수 추종 ETF 계속 모아 가셔라. 그다음에 뭐 테마로 뭐 차이나 전기차, 중국 전기차 너는 괜찮다 보니까 차이나 전기차 이렇게 플러스해서 모아 가셔라. 이 수밖에 없다. 한국 주식 절대 안 됩니다. 한국 주식 지금 보세요. 한국 지금 하는 거 보세요. 금투세 지금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종부세를 폐지하려고 하죠. 그런 거 보면서 이 한국이란 우리나라라는 동네는 역시나 서울 수도권 아파트가 최고구나. 그 아파트를 지켜주기 위해서는 오피스텔 빌라도 다 붕괴시키고 그 다음에 지방 부동산 붕괴시키고 지방 인구 소멸시키고 그 다음에 주식까지 손을 대서 주식도 이제 투자하기 안 좋게 만들어 놓고 그 돈이 계속 서울 부동산, 서울 아파트로 들어가게 만들어 놓는구나. 참 이런 구조를 보면서 누가 여기에 열심히 살고 열심히 투자하고 싶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국 주식 웬만하면 빨리빨리 하세요. 제가 이런 얘기 매번 드리잖아요. 제가 뭐 부동산 뭐 이런 전문 유튜버는 아니지만 딱 보면은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나라는 진짜 부동산 공화국이 맞다. 그걸 밀어주기 위해서 지금 금리도 안 올리잖아요. 금리를 이렇게 안 올리면 안 올릴수록 결국에는 이 자산들 5% 주는 미국으로 가지 왜 3% 주는 한국에 있습니까? 어떤 멍청한 놈이.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 계속 우리 자산은 빠져나가고 환율은 계속 오를 것이고요. 환율 지금 뭐 1,300원 이하에서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물가도 계속 오를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빨리면 빨리빨리 여러분들 자산이 있으면은 계속 해외로 계속 자산을 투자하셔라. 그게 개인적으로 살 일이다. 이게 바뀔 일이 없습니다. 국민연금도 지금 뭐 나이 드신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그분들이 이기적이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희생할 마음이 없잖아요. 이런 나라에서 무슨 애를 낳고 발전을 하고 그런 거를 여러분들 기대를 해보겠습니까? 제가 조금 무거운 주제를 이렇게 시황하면서 얘기를 해드리는데 여러분들 진짜 미국 주식 시간 되실 때 꾸준히 지수추종 S&P 500이나 나스닥 100 꾸준히 모아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어제 미국장을 보니까 나스닥 100이나 S&P 500 뭐 그냥 소폭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엔비디아만 날아올랐다. 반도체만 지금 날아올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엔비디아만 올랐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1140달러 이제는 1100달러를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계속 신고가를 달리고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시총도 사상 2조 8천억 달러, 애플과 차이는 이제는 1000억 달러로 줄였다. 그래서 어마어마하다. 엔비디아가 이렇게 황제주가 될지는 진짜 몰랐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황제주가 되고 있고요. 월가에서도 지금 목표가를 계속 높게 잡고 있고 이제는 목표가가 1400달러가 됐다. 그리고 6월 9일인가 엔비디아가 분할을 하죠. 그래서 10분의 1로 이제 또 분할을 할 텐데 야 대단합니다. 저 엔비디아의 이 상승은 언제까지 갈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그래서 엔비디아 상승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세배 레버리지 SOXL은 급등을 했죠. 5% 급등을 했고 TQQQ는 1% 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는 1.13% 올랐고요. S&P 500이나 나스닥 100은 그냥 소폭 상승 하락했고 필반나는 1% 늘어났고 야 중요한 거는 2차전지 제가 무너진다고 했잖아요. 3.5%나 마이너스 됐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랑 코스닥을 보니까 마이너스 1.67% 마이너스 됐고 코스닥이 1.48% 마이너스 돼서 좋지 않은 흐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야 진짜 2차전지가 제가 힘들 거라고 매번 말씀드렸는데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역시나 지금 중국의 그 LFP 인산철 배터리가 대세가 되면서 지금 2차전지 우리나라 2차전지 산업은 진짜 암흑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2차전지 지금 올해 수익률만 봐도 21% 마이너스 됐고 에코프로는 29%나 빠졌습니다. 지금 9만원이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27%가 빠졌고 LG 에너지솔루션은 20%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 SDI는 17%가 빠졌습니다. 자 이거 비교해봐서 올해 비아디가 16% 올랐고요. 그 다음에 CATL이 26% 오를 동안 지금 LG 엔솔이나 아까 이렇게 마이너스 됐다. 그래서 지금 확연하게 지금 중국 2차전지랑 그 다음에 한국 2차전지랑 확연하게 차이가 좀 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올해 수익률만 봐도 차이가 난다. 그리고 국내 2차전지가 조금 힘든 이유가 뭐냐면 지금 니켈 3대 생산국이죠. 뉴칼레도니아가 지금 폭동에 채굴 가동을 중단했다. 니켈 그래서 가격이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이유 때문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여기에 소요 사태 때문에 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프랑스령인데 독립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이런 거 보면서 점점 지금 아프리카도 그렇고 독립을 계속 요구하죠. 프랑스로부터 계속 독립을 요구하고 프랑스령도 계속 독립을 요구하는 거 보면서 야 예전에 이 서방들의 제국주의 서방들의 이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구나. 프랑스, 영국, 미국의 힘이 서서히 약해지고 있구나. 이런 거를 국제 정세를 제가 계속 체크하면서 볼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니켈 가격이 계속 이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NCM 배터리죠. 3원기 배터리, 국내 2차전지의 3원기 배터리의 매력도는 더 떨어진다. 이거를 매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아직도 지금 거짓말을 하고 선동을 하시는 그 전문가라는 분도 계시는데 참 그런 거에 속아서 2차전지 꼭지에 물려갖고 지금 엄청나게 많이 물려있는 사람들이 지금 많을 거라고 보는데요. 참 그런 거 보면서 안타깝다. 그런 사실이 아닌데도 본인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그냥 검증을 안 하잖아요. 정보를 그냥 곧대로 믿고 내가 팩트 체크를 안 해보고 그렇게 투자를 하니까 매번 잃는 겁니다. 그래서 참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차이나 전기차 지금 보니까 비아디가 8.35%나 올랐습니다. 비아디가 왜 급등을 했냐면 신차 출시가 있었는데 진짜 이 신차와 새로운 이 기술을 선보였는데 엄청납니다. 진짜 이거 테슬라도 긴장해야겠구나 이렇게 느꼈고요. 그다음에 다른 뭐 주식들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지금 제가 비아디 중국 주식으로 100주
투자하고 있는데 17% 수익이 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차이나 전기타도 좋긴 좋은데 그냥 중국 주식으로 CATL이랑 비아디를 그냥 매수해볼까? 그냥 개별주로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두 개는 진짜 아무리 그래도 잘 나갈 거라 보고 있거든, 전기차 시대에서. 그래서 이걸 그냥 투자해볼까 그렇게 고민 중인데, 중국 주식 어떻게 투자해야 돼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영상 올렸습니다. 중국 주식 투자하는 방법 영상 올렸으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찾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주식 투자하는 거 알려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비아디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중국에서 최대 2,000km 주행 가능한 지금 하이브리드 신형을 출시했다. 신차를 출시했다. 1,000만원대거든요. 1,800만원이라고 합니다. 야, 2,000km 가는데 가격이 1,800만원이다. 야, 진짜 미쳤죠? 주유 없이 2,000km 달리는 하이브리드를 공개했는데 1,800만원이다. 그래서 이거 테스트를 해봤다고 합니다. 비아디의 친-L이랑 CL06이거든요. 근데 비아디의 5세대 기술 DM 5.0 기술을 모두 연료 소비량이 2.5에서 100, 그러니까 이게 아마 40km 간다는 거예요. 연비가 40km가 나온다. 리터당 연비가 40km가 나온다. 이렇게 많이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연비는 뭐 2.23 이렇게 100km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어마어마하다. 40km 가까이 가는 이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주행거리 총 하니까 2,500까지도 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스탱크 하나에 2,547km까지 갈 수 있는 이 하이브리드 차가 나왔다. 그러니까 많이 팔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잘 나왔고, 최장 2,500km까지 주행거리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면 쭉 비교해봤거든요. 이런 거 보면서 진짜 중국은 어마어마하게 발전했구나. 이 하이브리드도 이 2,000km가 넘어가는 주행거리를 뽐내고 있는 거 보면서, 야, 앞으로 진짜 중국의 하이브리드가 더 대세가 되겠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이브리드 기술을 지금 비아디가 뭐 전기차도 주도하고 있지만 하이브리드도 주도하고 있어서, 야, 이런 거 보면서 야, 진짜 큰일 났다. 다른 나라들, 우리나라 전기차는 아예 이제 상대가 안 되겠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서 걱정이 된다. 중국의 이런 기술 발전이 나날이 빨라지고 있다. 왜냐? 경쟁을 엄청나게 치열하게 하니까. 그래서 이런 지금 비아디의 새로 나온 신형 세단이 지금 내연기관 있잖아요. 그냥 중국 자체에 20만 위안 아래인, 그러니까 한 4천만 원 이하 세단에서 내연기관을 아마 몰아낼 것이다. 닛산, 실피, 그 다음에 폭스바겐 라비다, 제타, 파사트, 토요타 캠리, 혼다 어코드, 혼다 시빅 이런 데랑 경쟁을 할 것이다. 비아디의 신차인 친-L이랑 CL06이 이런 데랑 경쟁을 할 건데, 지금 엄청나게 더 싸다. 이 경쟁을 하는데 1,000만 원이 더 싸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쪽 자동차들을 많이 밀어내고 판매량을 얻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합니다. 그래서 비아디가 기존에 있는 조인트 벤처와 전쟁을 선포해서 혁신적인 5.0 기술을 갖춘 친-L과 그 다음에 CL06을 지금 선보였는데,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야, 진짜 대단합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가 가스보다, 그러니까 내연기관 차보다 전기가 훨씬 저렴하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혼다랑 닛산도 아마도 제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비아디가 오늘 밤에 어젯밤에 이렇게 연비 효율이 46%까지 올라왔다고 하면, 연비 효율이 46%까지 올라왔고 100km당 2.9리터를 소비한다, 이렇게 엄청난 전기차를 선보였다. 그리고 DM 6.0 플랫폼도 또 작업 중이다. 그래서 계속 발전하는 비아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테스트에서 이 유튜브들이 테스트했나봐요. 유튜브들이 5세대 지금 하이브리드 차량이 비아디 하이브리드 차량을 테스트를 했는데 2,500km 이상을 탔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km당 2.4리터가 들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1리터당 40km의 주행거리를 얻을 수 있었다. 연비가 그렇게 나왔다. 진짜 대단하다, 이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IMF는 올해 중국 성장률을 5%로 0.4% 상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분기 성장이 강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지금 GDP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GDP가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요. 1분기에 중국 수출이 호조를 이루고 있고 1분기 성장률이 5.3%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기지 금리 하한선을 폐지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전면적인 조치를 발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 뭐 2, 3년 전부터 부동산 버블을 점점 깨트렸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뭐 재정 건전화가 커졌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성장률을 좀 더 높여줬다. IMF가 이렇게 높여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지금 경제가 점점 살아나고 있다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르메어 지금 프랑스 이 총리인가 장관인가 이 사람이 엘리트주의적 논평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뭐 중국의 과잉 생산이 우리를 위협한다 이렇게 하고 있었지만 지금 보면은 애플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애플이 지금 가치 기준 19% 그다음에 단위 기준 9% 미만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애플이 지금 판매가 많이 판매를 안 하고 적게 판매하면서 수익은 많이 올렸다. 근데 샤오미는 오히려 많이 판매하면서 그러니까 샤오미 핸드폰을 많이 판매하면서 점유율을 높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수익도 올렸다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은 지금 스마트폰을 생산할 수 있다면 매분기 실적 발표는 마진을 극대화하기 위한 용량 규율 그러니까 용량 조절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칼럼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재고와 이런 높은 마진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고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국은 그냥 아예 다 풀어버리니까 싼 값에 풀어버리니까 이게 문제다 이렇게 서방 언론들은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남아프리카인들이나 아니면 개발도상국 브라질인들 이런 사람들이 핸드폰이나 더 좋은 이런 인프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값이 싸게 많이 생산이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그런 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태양광 패널도 싸게 해서 남아프리카에 수출을 하고 있는 거고 특히나 왕창프 회장의 비아디도 브라질에 공장을 짓고 비아디도 싸게 남미에 이렇게 투입이 되는 거다. 이런 게 전 세계 사람들을 탄소를 줄이고 더 생활 여건을 더 좋게 만드는 건데 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과잉 생산이라고 계속 규제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지금 이렇게 변화가 있잖아요. 마켓쉐어 변화가 있는데 24년 1분기에 지금 비보나 아니면 샤오미 삼성은 줄어들었네요. 오포도 줄어들네. 근데 이 앞에 모델 샤오미나 비보가 늘어났다. 점유율이 늘어났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켓 밸류 쉐어 그러니까 이제는 뭐 인도 시장 내에서 마켓 밸류시의 가치라고 하죠. 가치가 삼성은 25% 늘어났고 LG 죄송합니다. 애플은 19%로 22%에서 19%로 줄어들었다. 그런데 비보가 14에서 18% 늘어났고요. 샤오미가 9에서 10%로 늘어났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애플이 지금 마켓 밸류 지금 점유율은 애플이 여기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 밸류는 엄청나게 높게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더 노리는 게 왜 그러냐면 생산량은 적지만 이 수익성 마진은 극대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거를 뭐 생산 조절 뭐 이런 거 높은 마진 이거를 미국이 추구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적은 생산에서 극대화된 마진을 노리는 게 미국의 제조업 방식이고 중국은 그냥 낮은 마진을 챙기고 계속 높은 설비 투자를 해서 계속 많이 만들어내는 거다. 그러니까 박리다매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래서 그런 게 둘 중에 뭐가 더 좋을까? 근데 지금 보면은 낮은 마진의 박리담의 효과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테슬라와 애플은 점점 더 지금 좋아지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도 그거에 조금 동의한다. 이렇게 값이 싸게 만들고 많이 퍼져야 전 세계 사람들이 써야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고 더 좋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는 게 지금 중국 업체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애플의 활성화 수만 봐도 현재까지 18% 감소를 했답니다. 그래서 대략 340만 대가 감소를 했다고 나와 있고요. 2분기에만 해도 중국에서 활성화는 1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격 삭감으로 인해 더 많은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몇 주 동안에 아이폰의 판매가 회복되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애플이 줄어들었고 하웨이나 뭐 다른 전기차 죄송합니다. 다른 전화기들은 좀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애플이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보에서 지금 프리미엄 X 울트라, X100 울트라 뭐 이거 시리즈를 내놨다. 그래서 1시간 만에 5억 위안 주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결국은 아이폰이나 삼성 휴대폰의 점유율을 뺏어가기 위해서 이제는 프리미엄 폰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야 삼성이나 애플도 조금 힘들겠구나 이렇게 계속 지금 중국 전화기들이 나오면서 힘들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 베트남이나 인도나 이런 나라들이 중국을 공장으로 대체할 것이다. 세계의 공장을 대체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그게 쉽지 않은 이유가 이 지금 고속철도 있잖아요. 중국의 이 고속철도도 다 이렇게 깔리는데 1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인프라가 제대로 깔려 있는 나라가 한국, 뭐 일본, 그다음 중국 말고 없거든요. 뭐 인도나
베트남 이런 데는 진짜 폭폭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계속 저는 중국이 계속 이 세계 공장으로 갈 것 같고, 과잉 생산 덤핑 하는데, 과잉 생산이 뭐냐? 그러니까 값싸게 많이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덤핑이. 근데 값싸게 많이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그 누구 어떤 기자도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제가 아는 바로는 중국은 지금 값싸게 만들 수 있는 게 로봇 자동화를 엄청나게 가장 빠르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아니면 원자력 이런 걸로 다수의 지금 친환경 에너지를 계속 생산하면서 탄소도 줄이고, 그 다음에 전기세도 낮게 유지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낮은 단가가 이루어지는 거고, 인건비가 막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베트남보다 싸지 않고요. 그다음에 뭐 어디야, 거기보다 싸지도 않잖아요. 뭐 다른 나라보다 뭐 인도보다 뭐 엄청나게 싸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럼 죄송합니다. 인건비가 그렇게 싸지 않잖아요. 그럼 인건비가 싼다고 하면 베트남이나 뭐 인도 가서 생산하면 더 싸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한 이유가 다 이런 자동화와 이 인프라, 이게 참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폭스바겐의 포르쉐는 24년 1분기 납품량이 28년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중국 내 판매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전기차, 고급 전기차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지금 중국의 경제적 어려움과 현지 지금 고급 전기차와 경쟁 심화로 인해서 이 판매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럴수록 지금 중국 전기차들, 차이나 전기차들이 계속 점유율을 갖고 간다는 이런 호재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국은 미국에서나 유럽에서 중국을 계속 세계의 공장으로 크니까 그걸 규제하려고 이 탄소세를 만들고 탄소 배출량을 조절하려고 했는데, 이것조차도 중국이 워낙 잘한다. 그래서 이제는 탄소 배출이 23년에 피크를 찍고 이제는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다들 예상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태양광이 있겠죠. 태양광 발전을 엄청나게 하면서 지금 영토 전역에 태양광이 깔려서 CO2 배출량 없이 전기를 만들어내고, 이런 친환경이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CO2 배출량이 계속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전기차로 계속 전환하고 있으니까 이런 CO2 배출량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경트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전기 경트럭 시장을 보니까 지금 비아디는 약간 미미한 수준이다. 지금 보면은 동펑이나 유통이나 웨이차이, 뭐 랜드킹, 포톤 뭐 이런 회사들이 더 많이 팔고 있다. 시장 점유율이 높게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막간에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싱가포르 판매가 중요하죠. 뭐 우리나라 전기차가 중국보다 훨씬 좋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싱가포르나 호주나 일본이나 다른 이런 중국과 진짜 맞다이로 경쟁할 수 있는 나라에서 중국을 전기차로 판매량을 이기지 못하고 있거든요, 현대가.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이기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값이 싸고 워낙 가성비가 좋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디는 영국에서 327대, 독일에서 183대, 스페인에서 284대, 이탈리아에서 27대를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아세안 시장과 유럽이 얼마나 더 나은지 확인할 수 있다. 지금 보면은 비아디가 2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성장률만 보면 402%나 성장을 했고요. 지금 어마어마하다, 이 성장률이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서 지금 뭐 기아나 현대나 기아는 여기 아래에 있죠. 근데 지금 비아디가 더 많이 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미국의 전기차 전문가 마이클 던이 이 얘기를 했네요. 올해에 비아디의 이 대리점이죠, 브라질 대리점이 250개가 올해에 넘는 것이다, 올해 끝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멕시코시티에 출국장에 전시된 GAC 모터 광고, 그래서 현재 20개 이상의 중국 브랜드가 시장에 나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멕시코에도 지금 GAC 이 그룹이 뭐 이렇게 진출을 했다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클 던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관세 철폐를 얘기하는 거는 다 이런 이유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전 세계의 생산량의 절반을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중에 절반을 수출하기 때문에 지금 관세 철폐를 머스크는 선호를 한다. 왜냐, 중국 생산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렇게 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20일부터 26일까지 이번 주 판매량을 보니까 비아디가 1등, 테슬라가 2등, 리오토가 3등, 울링이 4등, 뭐 아이온이 5등 이렇게 됐다. 그리고 주요 모델로는 역시나 판매량 1월에 4월까지 주요 모델 판매량 보면은 모델 Y가 가장 많이 팔렸다. 그 다음에 C9이고, 그 다음에 U1 플러스, 그 다음에 친 플러스, 돌핀, 이렇게 많이 팔렸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지금 비아디의 제품들이 많이 있죠. 비아디에 이 자동차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계속 신차를 내놓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레이트홀 모터스는 두 번째 스마트 드라이빙 공급 업체가 된 후 디트로이트가 비아디의 POC 프로젝트를 확보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딥루트는 엔드-투-엔드 솔루션에는 카메라 7대, 라이다 1대가 포함되어 있으며 총 비용은 2,000달러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값싸게 좋게 나온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모델 Y랑 샤오미 SE7은 위클리 이번 주에 계속 생산량이 늘어서 잘 팔리고 있다. 니오나 지코도 지금 생산량이 늘어서 잘 팔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 샤오펑에 이 저가 브랜드 모나라는 저가 브랜드가 나올 거라고 합니다. 디자인만 봐도 엄청나게 이쁘죠. 이 모나라는 세단이 나오려고 하는데 지금 이 뭐라고 해야죠? 위장막을 지금 없앤 이런 스파이샷이 찍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야 진짜 중국은 계속 개발을 하고 계속 신차가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여기 이 시장을 과연 미국이 이길 수가 있을까? 독일이 이길 수가 있을까? 아니면은 한국이 이길 수가 있을까? 참 걱정이 된다. 이 전기차로 넘어오면서 이 발전 속도가 더 빨라졌어요. 이게 전자기업이 되면서 더 빨라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네타 L SUV가 35일 만에 3만 대 이상 주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야, 이것도 대단합니다. 지금 전기차 캐즘이다, 잘 안 팔린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울부짖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다. 아직도 계속 역대 생산량을 경신하면서 계속 가고 있다. 그래서 네타 L이 95% 고객이 가장 높은 가격의 모델을 선택함에 따라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3만 대 이상이 지금 주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이렇게 중국 전기차는 잘 나간다는 거. 특히나 EREV 장거리 전기 자동차 이게 뭐냐면 하이브리드인데 장거리를 다닐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이 하이브리드 장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네타 L이 이렇게 잘 나간다. 주행 연장형 전기 차량인 네타 L이 잘 나간다. 이 하이브리드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진짜 무섭다. 그리고 네타 L 통합 주행거리는 1300km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이렇게 잘 팔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비아디 이렇게 이거는 제가 비아디 제대로 소개해 줄 때 한 번씩 영상 마련할 테니까 그게 조금 조회수는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중국 전기차 제가 이렇게 밀고 있는 이유는 제 말이 나중에 가면은 맞을 거라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이 미리미리 이렇게 중국 전기차도 소개해 드리면서 이런 컨텐츠도 마련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좋아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진짜 내려갈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해외 주식으로 많이 모아 가셔라. 아니면 달러나 아니면 채권 단기채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라도 여러분들 꾸준히 모아 가셔라. 우리나라 채권 말고요. 미국 채권이요. 그래서 그렇게 모아 가시고요. 우리나라 자산은 되도록이면 많이 모으지 마라. 왜냐? 우리나라는 진짜 암울하다. 미래가 암울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